강의 진행하겠는데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유형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서 빈집 정비 사업이 있고, 그리고 소규모 주택에 관련돼서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있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복습입니다.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도 세 가지의 정비 유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바로 요들 부분, 즉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소규모 재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 결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다고 법률적으로 축소판은 아닙니다. 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는 어디를 근거로 준용을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개발 방식을 바로 준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개념을 살펴보면은 가로 요건과 노후도를 충족하는 구역에서 새롭게 정비하고 기반시설, 즉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이 기반시설이 양호한 곳, 노후된 주택을 하는 곳인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기반시설도 불량하고 노후도, 즉 주택도 노후됐고 이런 곳에 하는데, 이 기반시설을 정비하지 않는다는 데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상은 뭐예요? 단독 빌라. 마찬가지로 가로주택도 단독 빌라, 소규모 주택은 공동주택, 여기는 소규모 나홀로 아파트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다세대 주택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규모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단독일 때는 10세대 미만, 다세대일 때는 20세대 미만, 합할 때는 20세대 미만입니다.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단독은 10세대 이상, 바로 여기서 구분이 되는 거죠. 다세대는 20세대 이상, 단독과 다가구를 합산했을 때는 20세대 이상, 평균 15층까지 가능하다. 소규모 재건축은 200세대 미만입니다. 제가 이제 의뢰를 받아서 봉천동 지역에 이제 오래된 아파트를 소규모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검토를 해봤더니 거기가 204세대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재건축은 안 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거기 또한 마찬가지로 여건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이제 사업을 포기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시행 방식은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이 스스로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주민 합의체에 의해서 할 수도 있죠. 시행자는요. 그리고 개인이 시행할 수 있고 공동으로도 시행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왜 그러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좋은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많은 개발의 진행 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진행 과정이 재개발의 경우 10년씩 걸리는 오랜 기간, 재건축도 10년이 걸리는 오랜 기간인데, 여기는 정비 기본 계획이 없다, 정비 구역 지정 안 한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없다, 바로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 보통 4년 내지 5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이것이 생략되기 때문에 10년씩 걸리던 것이 뚝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줄어드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사업시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 기간이 또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이것도 한꺼번에 통합 심의를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 3년밖에 걸리지 않는다. 2, 3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생략하고 토지 등 소유자 80% 이상이 동의를 받으면 바로 조합 설립 인가가 된다.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은 사업시 인가 관리처분 계획을 어떻게 통합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단축된다. 마지막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시도 조례에 따라 건폐율 산정 기준이나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의 사업 기준이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사업지의 조례를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습입니다. 그리고 소요 기간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이 없기 때문에 단축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또 바로 여기죠. 보시면은 이 관리처분인가 사업시행인가 기간 이런 부분들이 요거를 통합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기간들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단축이 된다. 즉 여기에 2-3년밖에 걸리지 않고 2-3년밖에 걸리지 않는 짧은 기간 내에 사업을 완성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소요 자금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서 투자 수익률이 한 단계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업에 투자하고 한 사업에 투자할 때는 적지만은 요것을 여러 번 나눠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가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복습이 아니고 지금부터 5.6 부동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공급 대책.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규제책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3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그 많은 부동산 대책들을 대부분은 물론 규제 일변도입니다. 그렇지만은 12.16이나 5.6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뭐다 공급 대책을 중심으로 바로 대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즉 실수요자를 위한 무엇입니까? 공급 확대입니다. 이 공급 확대인데 첫 번째가 서울 도심 내에 공급에 차질 없는 추진. 서울 도심 내에 여기에 투자 공식이 들어 있습니다. 핵심이죠. 바로 이 4만 호 공급의 핵심입니다. 핵심. 두 번째가 수도권 30만 호는 이미 3기 신도시에 발표를 했고요.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단계에서 정비사업 추진 지원에 대한 요 부분 바로 재개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빨리 활성화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공공재개발 활성화,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역세권 민간사업 요 세 가지가 뭐다? 요 세 가지가 바로 4만 호의 공급 요건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기 때문에 공공재개발 활성화,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역세권 민간사업 요 세 가지가 바로 공급 대책의 중심축에 있습니다. 서울 지역 안에의 공급의 중심축입니다. 수도권 30만 원은 뭐예요? 서울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아요. 서울 외곽 이외의 지역 수도권에서 하니까 이것이 아니고 서울 지역 내에서 하는 것이 뭐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서 실력 배양을 통해서 투자의 성공률을 더욱 높이셔야 된다는 말이죠.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글씨 하나 바꾸지 않고 자막 하나 바꾸지 않아서 그대로 캡처한 것이죠. 보시면은 서울의 수도권 도심 내의 공급 기반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첫 번째가 바로 공공재개발 활성화, 두 번째가 소규모 정비 보완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추가 제도를 개선, 즉 투자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 준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역세권 민간 사업입니다. 이것이 바로 4만 호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강력한 공급 대책이죠. 한마디로 정부가 장려하는 투자처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즉 공공재개발 활성화,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가 제도 개선, 역세권 민간사업 이런 글이 과연 무엇일까? 우선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강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깊이 있는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오늘은 큰 틀에서 개략적인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츰 제가 실력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살펴볼까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수도권 공급주택, 주택 공급 기반의 강화 방안인데요. 강화 방안인데 서울 내에서 향후 4년간 4만 호, 그중에서도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2만 호, 소규모 정비를 통해서 12,000호, 역세권 민간개발을 통해서 8,000호, 합쳐서 뭐다? 4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합쳐서. 그래서 연도별로 공급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서울 지역 내에 총 531곳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 추진 중인데 최근 3년간 인허가만 26,000호, 착공이 28,000호를 기록해서 예년 수준, 즉 10년 평균을 뛰어넘는 공급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서울의 정비사업 실적의 연평균 인허가가 23,000호, 착공이 18,000호밖에 되지 않는데 착공 같은 경우는 10,000호를 추가로 뛰어넘는 이런 실적입니다. 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그냥 단순히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죠. 워낙 아파트에 대한 인기를 바로 반영해 줍니다. 끊임없이 오르고 있죠. 바로 서울 지역 내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공급이 없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이유로 인해서 주택값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의 방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를 수밖에 없는, 오르는 구조를 가진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주택값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공급 대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점은 이 주거 여건이 아주 열악한데, 그러다 보니까 신속한 정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개발은 사업성 부족, 그다음에 조합 내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체 중입니다. 그래서 재개발구역 531곳 중에 102곳이 구역 지정 이후에 10년간 조합 설립에, 즉 구역 지정 이후에 추진위원회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되잖아요. 조합 설립 인가에 10년간 실패를 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민들은 주택을 개량하지도 못하고 올해는 비 줄줄줄 새는 집에 계속 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의 요인들을 가지게 되지요. 이렇게 되니까 또한 조합 설립에 성공을 해도 조합 내의 갈등, 이런 것들이 또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고 있어서 이제 안 되겠다, 그냥 민간에 맡겨두면 안 되겠다, 공공 참여를 통해서 오랫동안 멈춰져 있는 재개발 사업을 어떻게 재개를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바로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는데, 이 공공재개발로 그러면 무엇가 달라질까? 그렇죠. 첫 번째, 조합원, 즉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분담금 상승 걱정 마라. 분담금 부담 능력이 없어서 내가 젠트리피케이션, 내가 여기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현상, 이런 것도 막아보자. 그리고 분담금 걱정 내려놔. 사업 추진 중에 내부 갈등 비리 내부 갈등, 이런 것도 내려놔. 중도금, 실제로 재개발에 아파트를 입주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중도금을 여러 차례 나눠서 그다음에 잔금 처리하게 되는데 중도금이 없어요. 요거 융자, 그것도 저리로 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담이 되는 것을 공공이 분담금, 수준도 보장에 공기업이 부족 부분을 대납해줘. 공기업이 사업 관리를 해서 투명성을 높여줘. 중도금도 40%로 하향해서, 한마디로 재정착도 높이고, 그리고 사업이 서는 것도 막아주고, 또 부담금도 낮춰주고, 이런 겁니다. 세입자는 사업 착수 후에 재입주가 곤란한 이런 부분들을 재정착 범위, 그리고 영세상인들에게는 국비 지원으로 대체 영업지도 마련해 주는 이런. 그리고 세 번째가 신속한, 바로 이 사업성이죠. 사업성을 제고하고 또 사업 속도를 높여주는 것. 신속한 사업이라는 건 사업 속도를 빨리 가게 하는 것이죠. 사업 기간이 지금까지의 재개발은 보통 평균 8년 내지 10년이 걸리던 것을 몇 년,
5년으로 단축해. 어떻게 이렇게 짧아져? 그렇습니다. 심의 기간을 줄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시에 구역 지정을 신청했어. 그럼 먼저 구청으로 등록이 되죠. 구청에서 담당자가 검토해 끝난 다음에 구의회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다시 서울시의 담당자 그리고 다시 서울시 의회. 정말 복잡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뚝뚝 해서 심의를 하겠다. 그래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어떻게 예외로 해주겠다. 단계적 절차 이행해서 통합 심의를 한꺼번에 하니까 짧아지겠죠. 기부 체납 전제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을 용도 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으로 바로 사업성을 제고시키고 사업비 이주 지원이 실제로는 없잖아요. 재개발조합에 공적 자금이 지원되지 않는 것을 바로 주택도시기금 융자로 실시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 지역을 추진하고 수도권 전반으로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보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첫 번째가 공공재개발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소규모 주택 그 중심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죠. 그래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이 있는 겁니다.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추가 지원을 통해서 공적 임대 20% 이상이 되는 것이 공공임대를 10%로 완화. 즉 지금까지는 20% 이상이라야 됐는데 이제 10%로 완화하고 그것도 바로 뭐 15%도 되고 그러면 이렇게 돼서 실제로 공공임대에 대한 부분들도 완화가 됐다. 특히 중요한 게 뭐예요? 서울 지역엔 땅이 부족하고 정말 한 평 한 평이 중요한데 주차장 정말 중요합니다. 이 주차장 설치 의무도 완화시켜 주겠다는 거죠. 어디까지? 50%까지. 와, 정말 이건 양호한 혜택입니다. 여기에 사업비 절감을 지원하게. 바로 주차 면수의 50%까지 지원해 줌으로 해서 왜냐하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이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요. 실제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 주차장 확보를 그대로 하라 그러면 정말 사업성이 뚝 떨어져 갖고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바로 공공에서 부담을 해주겠다. 이래서 공공참여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이 분양가 상한제 제외 범위를 확대해 주겠다. 분양가 상한제 제외 범위를 확대해 주겠다. 즉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 공공성 요건을 충족해야만 되는데 공공이 참여하고 공공임대를 10% 이상으로 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고 기금융자 이것을 10년 10% 이상 더하고 연리 1.5%를 어떻게 1.2%로 인하해 주겠다. 이래서 소규모 재건축 지원에 대한 것도 있고요. 특히 세 번째가 바로 역세권 민간 사업 활성화입니다. 바로 2020년 1월 30일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크게 부활이 되는데 요 역세권 민간 사업은 현재까지 250m를 승강장 기준으로 350m까지 한시적으로 늘려주겠다. 언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2022년 말까지만 해주겠다. 이 말은 뭐예요? 빨리 사업하라. 빨리 사업을 진행하라는 겁니다. 진행. 빨리 사업해. 그래서 빨리 아파트 공급해. 바로 이겁니다. 밀어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첫 번째 공공재개발, 두 번째 가로주택 정비사업, 세 번째 바로 역세권 민간 사업. 이 세 가지가 2020년, 2021년 새로운 먹거리의 투자처다. 이해하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심화 과정으로 제가 계속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 지켜봐 주십시오.